예, 아라의 면장입니다. 오늘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자격증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 6절 벌칙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4개고요. 1, 2, 3급 공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를 하면 그렇습니까? 소방시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소방기본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방해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여기 이제 소방시설법에서는 자,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방해, 폐쇄, 차단은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3번 제가 반복했어요. 자, 가중처벌 규정.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게 이르게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이미 언급했어요.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 이하의 벌금. 자, 조치명령 위반입니다. 조치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자, 소방특별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조치하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자, 화재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돼야 되는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 조치명령 위반, 이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조치명령 위반, 여기도 조치명령 위반, 여기도 조치명령 위반. 자, 3번째,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조치명령 위반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자, 4번째, 임시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자, 조치명령 위반이죠. 또, 자, 그래서 또 소방기본법은 뭐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강제처분이죠. 강제처분.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소방기본법에서 5가지 합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점검 기밀 누설 이렇게 됐어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아니한 자. 자, 이거 징벌이 크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어떤 걸 안 하면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아니한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아니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체 점검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 점검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동 기능 점검이 작동 기능 점검,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하고 또 한 가지는요, 종합 정밀 점검,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을 하지 않은 때는 이렇게 아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두 번째,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위의 용도로 사용한 자. 자, 기밀 누설. 기밀을 누설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소방특별조사 업무예요.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 여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자,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이 옆에 내용 보겠습니다. 파란 것이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소방특별조사, 비밀누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예요. 자, 살펴볼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는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화재경계지구 안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1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방특별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화재경계지구 안에서는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별 4개 1, 2, 3급 해당되고요. 전페이지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데요. 첫 번째 항목이 뭐였습니까? 소방특별조사를 이제 받으면서 이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방해를 하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말했고요. 거기 핵심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미선임 했을 때 또 소방특별조사, 또 이게 비밀 누설, 이 항목에 속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미선임했다고 소방특별조사를 받았는데 비밀이 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미선임. 자, 미선임하게 되면은 2번 항목 있죠. 자,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미선임하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 벌금 해당되고요. 소방특별조사 전 항목 1번 항목이 이제 이걸 거부했을 때에 방해, 기피하면은 그 얘기고요. 자, 비밀이 샜다. 이 비밀이 샜다는 얘기는 뭐냐? 비밀 누설죄인데요. 여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받으면서 비밀 누설을 한 게 아니고 일반 조사. 자, 그냥 특별조사가 아니고 일반 조사를 하면서 비밀을 셀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비밀 누설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거 좀 틀리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항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자, 공동도 앞에 공동자만 들어가지 소방안전관리자 똑같은 소방안전관리자예요. 자, 이래서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소방시설,避難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이와 같이 입법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관계인에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개선하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할 때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5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자, 불이익을 안전관리자에게 하면 안 돼요. 관계인이 자기 밑에 있다고, 자, 자기 아래 두고 쓰는 사람이라고,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처우를 하게 되면 그 관계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는 거. 자, 5번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벌금만 해당되고 과태료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 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법령
조만 좀 다르고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범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나 사용인이나 그 밖에 종업원들은 이제 이거를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 벌금에 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는 이거를 이제 벌금을 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들이 뭐 어차피 이거 뭐 개선 안 해도 뭐 벌금이 나오면은 아랫사람들이 내니까 뭐 뭐야 사용인이나 뭐 임차인들이 낼 거니까 뭔 상관이야 하고 별로 이거를 개선할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자, 지금은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똑같이 자,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첫 번째 겁니다. 화재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유지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소방시설 유지 관리 규정을 위반이에요. 자, 이것 밑으로 가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때도 똑같은 조문을 적용합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 그런데 이제 큰 거 지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유지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 두 번째,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자, 이거는요, 자,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은 소방시설 등등이죠. 자, 그래서 등등인데요. 여기가 그냥 이 앞에가 소방시설 뭐 이거를 폐쇄하거나 뭐 훼손했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등등이기 때문에 이제 폐쇄, 훼손, 변경 또 뭐가 있죠? 자, 설치 행위를 한 자 또는 뭐 적치 행위를 한 자, 물건을 쌓아둔 거 있죠? 이런 행위를 한 자에게도 자, 똑같이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 설치하지 아니한 자까지 자, 보겠고요. 여기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시행령인데 여기도 시행령이 되겠고요. 시행령에는 이거를 상세하게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이 시행령을 가지고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1년 이내에 소방시설 2회 이상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자, 유지 관리를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죄송합니다. 100만원 이하가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과태료 처하고요.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자, 방치하면은 200만원 과태료입니다. 200만원 과태료. 자, 어떤 것을 방치했습니까? 이 방치를 하면 안 돼요.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자, 방치 나왔어요. 수신반 전원. 이거 수신반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자동화재 탐지 시설 수신반 전원이에요. 동력 감시 제어 말했죠? 펌프. 자, 감시 제어하는 그런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자, 이거 방치 나왔어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원래는 자동이나 연동으로 해서 작동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수동이나 정지로 해놨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자,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 이거는 뭐예요? 옥내 소화전이나 지금 옥외 소화전이 되겠네요.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이거는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가 되겠고요. 방치한 경우, 자, 방치한 경우 200만원 과태료. 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아예 이제 설치를 안 했대요. 안 했으니까 더 이제 벌금이 더 세겠죠. 죄송합니다.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세겠죠. 그래서 여기는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소방시설 미설치. 자, 2번 봅니다. 2번.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인데요. 이때 1차 위반하면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는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자, 3번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거. 자,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별 4개 1, 2, 3급 해당되고요. 소방안전관리 업무
선임 신고, 미신고죠. 미신고. 선임을 미신고했을 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자,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자, 방염 성능 기준 이상 규정 위반. 자, 두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자, 소방 안전 관리자가 없는 건물도 많죠. 자, 이런 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누가 해요? 네 가지 항목 관계인이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여기도 소방안전관리 업무,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있죠. 선임신고를 여기 있잖아요.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했대요. 그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자, 4번 봅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얘기 나왔어요. 다시 하지 아니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7대 업무 있었죠. 자, 그 업무를 제대로 안 하면은 자, 이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다섯 번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자,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을 하잖아요. 이럴 때에 이제 이 감독권은 누구가 가지고 있냐면 관계인에 있어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태만히 했을 수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소방훈련 교육의 실시의 책임자는 누구냐면,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자, 관계인이 집니다. 관계인. 그 다음에 뭐, 이거 공공기관이라면 기관의 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계획을 하고 하는 것들은 누가 합니까? 자, 소방안전 관리자가 하죠. 자, 그래서 그 소방훈련 및 교육을 자, 실시하지 않는, 이게 소방안전관리자 7대 업무에 속하잖아요.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7번,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냐. 공공기관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그 관리자가 업무를 자, 하지 아니한 때에도 자, 똑같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8번 봅니다.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또는 대피 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자, 이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요. 피난 유도 정보, 안내 정보는 뭐냐면은 이제 피난 시설의 위치하고 피난 경로, 대피 요령인데 이게 수시로 변할 수 있겠죠. 내용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은 이거를 새로 바뀐 내용을 자, 그 안내 정보에다가 자, 수정을 해서 이거를 제공을 해야 돼요. 배포를 하든가 뭐 복도에다가 사람 많이 있는 복도에 게시를 하고요. 게시판에 게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뭐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다가 게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아니 하였을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자, 이거는 소방시설 점검은 작동기능 점검하고 소방 정밀 점검이 있었어요. 자, 종합 정밀 점검이 있었죠. 종합 정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거짓으로 하게 되면은 자, 이 아래 이 9번 항목에 속한 게 이 1, 2, 3, 4예요. 자, 9번 항목에서 1, 2, 3, 4로 나눠집니다. 자, 이때 시행령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또 이렇게 네 가지로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 따라 하세요. 지연보고 1134 거짓보고. 지연보고 1134 거짓보고 30, 50, 100, 200. 자, 지연보고나 거짓보고 하면 1134에 신고하래요. 근데 30, 50, 100, 200입니다. 지연보고 1134 거짓보고 30, 50, 100, 200. 자, 해석합니다. 지연보고 1개월 미만일 때는 30만원. 자,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면은 자, 50만원. 자, 3개월 이상이면은 이제 보고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지연을 시키면은 100만원. 자, 그 다음에 거짓 보고하면은 200만원. 거짓 보고가 안 하는 것보다도 더 셉니다. 이거는 상습범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 이게 더 거짓 보고가 더 셉니다. 20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1, 2, 3, 4 꼭 알아두시고요. 자, 소방시설 점검 보고예요.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한 자. 자, 8번 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돼 있고요. 이 시행령에 가면은 이제 또 이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적용하는 거니까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제가 소방기본법하고 소방시설법의 내용을 총망라해서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내용을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꼭 필요하신 분은 사진을 찍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지해서 정지화면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첫 번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 여기에는 방해, 폐쇄, 차단, 방해, 폐쇄, 차단 이 문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자, 힘을 사용해서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했대요. 자,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방대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자, 여기도 방해하는 행위 나왔어요. 3번,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 네 번째, 출동한 소방대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 다섯 번째,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방해한 사람. 여섯 번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방해한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여기에서 소방용수시설하고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관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괜히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여기도 방해한 사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자, 폐쇄, 차단,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자, 그래서 방해, 폐쇄, 차단이 들어가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세 번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조치명령 위반과 강제처분에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잘 살펴봐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답을 쓰면 됩니다. 나갑니다.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나왔죠. 조치명령 위반.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대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조치명령 위반 나왔죠.避難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여기도 다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임시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조치명령 위반한 자. 자,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는 소방기본법에서 나온 거죠. 여기 추가해놨어요.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 다시 문구 확인하세요. 조치명령 위반, 강제처분은 3년 이하 3천만원, 방해 폐쇄 차단은 5년 5천만원.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점검, 기밀누설, 점검, 기밀누설 잘 살펴보세요. 문구. 자, 첫 번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아니한 자. 자, 자체 점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이걸 실시 아니하면 벌이 큽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점검. 자, 기밀누설 봅니다.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자 또는 조사,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위의 용도로 사용한 자. 자, 기밀누설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갑니다.